면 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 무기 지원 검토하겠다. 관련해서 이번에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소통신 고위 관계자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이가 없죠. 그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사무리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도 다 공개가 됐죠. 다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전문이 군사 원조? 그러니까 이제 군사동맹 성격도 있고 거기에 경제동맹 아주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여기서는 원조라고 나오는데 상대국이 아니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은 군사 지원하는 문제. 그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제일 예민한 거 아닙니까? 기사 한번 보면요 나오죠.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또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핏 듣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면 한미 상호 조약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공격을 당하면 미군이 즉각 개입은 아니지만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즉각 개입이죠. 우선 주한미군이 있기도 하고 그 미국 헌법에 의해 가지고 뭐 논의해 본 다음에 그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야 이거는 뭐 별거 아니잖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푸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차피 뭐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 하면 개입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은 거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요. 이게 북한을 공격 안 하면 되잖아. 그러고 있거든요. 맞는 말 같죠? 지금 뭐 북한이 공격 받을 때 러시아가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혹은 러시아가 공격 받을 때 북한이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세계대전 일어날 때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한 나라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나 아니면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 받을 때 도와준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무력 침공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싸움을 걸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북한이 혹은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그 주변 나라들이 먼저 공격을 안 하는 이상 한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개입하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한국이나 북한이 일본을 공격을 했어. 그럼 당연히 한국과 일본도 북한을 공격하겠죠. 미국도 공격하고. 그러면 북한을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참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엮여가지고 전쟁이 커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하여간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한테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은 거죠. 불안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정부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20일이죠.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규탄을 했냐?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에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민망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한미 상호조약 맺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매년 한미 군사훈련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한미 군사훈련 엄청나게 반발하잖아요. 이거 왜 하냐고. 한미 군사훈련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하고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북한이 뭐라고 하면은 너희 공격하는 거 아니야. 너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뭐 북한이 러시아하고 뭐 공격 받으면은 서로 원조해 준다는 내용 한다는 거. 또 지금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조만간 북러가 군사훈련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연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는 한미훈련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최근에는 뭐 한미일 군사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좀 이거 말하면서도 좀 민망해요. 사실요. 우리는 되고 너희는 안 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미훈련을 최대한 축소한 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이쪽도 안 하는 거지. 우린 다 하면서 너희는 하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는 새끼들이 지난 2년 동안 한미일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그렇게 적대시했습니까? 한심한 새끼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말하고 있어요. 난 답답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부야.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한중관계, 한러관계를 제대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그래? 야 북한, 러시아 너희 둘이서 그렇게 조약 맺었어? 그럼 우리는 앞으로 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할 거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 정부는요. 미친 새끼들. 뭔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외교적으로 뭔가 하려는 게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우리한테 주먹을 겨눴어? 그럼 우린 너희한테 칼 거는 거야? 항상 그런 식이라니까요. 진짜 무슨 전쟁을 한번 하고 싶은 건지 전쟁을 유도하는 건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사실 안보동맹 때문에 안보실장 나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한번 세게 말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와갖고 얘기를 한 거야. 저는 이 새끼가 제 생각에는 김태효 같아요. 김태효. 왜냐면 지금 이 외교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딴 사람이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은 안보실 1차장이 말하는 거거든요. 김태효. 김태효밖에 없어. 내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 고위 관계자는 새끼가 뭐라고 하냐? 한국 정부가 여차하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거야. 여차하면. 살상 무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무기 지원에 여러 옵션이 있대. 그래서 러시아 하는 거 보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 분류할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 하면서 더 압박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다? 러시아 너는 거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살상 무기건 비살상 무기건 따라서 줄 수 있는데 러시아 한번 두고 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면 러시아가 겁먹어요? 이러면 러시아가 겁먹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그 북한 갔다가 지금 베트남 갔거든. 베트남에서 바로 푸틴이 직접 입장이 나왔어요. 바로 직접. 대변인도 아니야. 푸틴이 뭐라고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 같은 경우 요번에 안보실장 나와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얘기 나왔으면요. 또 더군다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름도 안 나왔어. 그런 사람이 나와갖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으면은 러시아에서 그냥 뭐 대변인이나 아니면 러시아에도 우리 지금 국가안보실 관계자 같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걸 요번에 어떻게 했냐? 푸틴이 직접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거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다. 나는 정말 이거는 진짜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아니 러시아 너 북한하고 너무 잘 지내네? 기분 나빠?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할 거야? 그래 무기 지원했다고 쳐.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뭐야? 아직 이 러시아가 북한한테 그런 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무기와 관련해서 기술 지원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이에요. 지금 조약 맺은 거는 전쟁 나면 도와주겠다 그 정도지만 아직 무기 기술 지원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대통령 관계자들이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떠들고 짓거리는 겁니까? 나는 황당해.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그 외교부가 그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죠. 초치한 걸 초치할 수 있지. 초치했는데 초치하고 나서 오늘 러시아 대사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나왔냐면 6월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는 대한민국 외교부로 초치가 됐다는 거죠. 초치가 돼갖고 이제 한 30분 정도 실갱이 벌이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러시아 대사의 말은 우리가 뭐 수용하기 어렵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초치해가지고 러시아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진짜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사실 푸틴 같은 경우는요, 선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아직도 한국 정부하고의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 대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거든요. 러시아랑 우리랑 관계가 안 좋은 지가 한 번도 없어요. 김영삼 이후로. 김영삼 때 옐친한테 말해가지고 조소도약 이거 보니까 조선과 그 소련 조약 이거 파기한 거 아닙니까? 파기라기보다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한 다음에 다시 조약 이걸 연장하지 않았잖아요. 김영삼이 한 거거든요. 이거 김영삼이 94년에. 그때 이후로 러시아와 한국은 관계가 지난 30년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하고 아주 가깝게 밀착이 된 거, 61년도만큼 밀착이 된 거, 이거 왜 그런 거냐고요. 이거 누구 때문이냐고.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 그냥 무조건 씨발 힘자랑하고, 야 우리는 가치 동맹이야. 한미일, 러시아, 중국 필요 없어. 힘에는 힘이야. 북한도 막 힘으로 그냥 힘에 그냥 평화 얘기하고, 러시아한테도 너희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전한다. 그따위 짓 해가지고 우리 안보가 지금 튼튼해졌습니까? 윤석열 이 미친 정부가 이렇게 막 을씨대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막 한국 무섭네. 한국 성격 있네. 막 그래요? 윤석열이 경로하면은 윤석열 옆에 있는 똘마니 새끼들이 쩔쩔 매는 것처럼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쩔쩔 맵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지금 돌아가는 꼬라서리를 보면요. 이게 진짜 불안해요, 지금. 이 새끼가 탄핵 위험이 있으니까 정말로 지금 국가 안보를 흔들어가지고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의심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관련해가지고 한겨레와 그 경향 비롯해가지고 오늘 사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으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짝 독이 오른 북러를, 왜냐면 북러 둘 다 지금 왕따 아닙니까? 북한은 오래전부터 왕따였고 러시아는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도 아니죠. 미국이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바짝 독이 오른 북러를 상대로 강대강 대결을 벌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하게 우려가 된다. 정부는 식냉전의 최전선에 섭을 지고 뛰어들겠다는 무모한 구상을 접고 북러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 접근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게 맞지요. 북러와 평화적으로 공존해. 평화적으로. 북러가 망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망하면 우리가 좋아집니까? 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웃긴 새끼들이야. 북러가 망해야지 우리가 좋아지는지 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같이 상생해야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미사일, 잠수함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다.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차하면은 핵, 미사일, 잠수함, 이런 군사 기술 넘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쉽게 넘기진 않겠지만. 도대체 뭘 믿고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살상무기를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말 하는 거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국한테 대러시아 정책에 있어갖고 기조를 바꾸라, 그런 의미이지. 대러시아와 관련된 정책 바꾸라는 거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편들지 말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국이 일방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경고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치명적인 군사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군사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기술을 확보하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더 한층 악화된다. 윤석열이 지난 2년 동안 북러가 전해오는 경고 신호를 거듭 무시하며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만 올인했다. 그 결과
남북 한러 관계가 파탄나며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됐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무모한 가치 외교를 반성적으로 복귀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의 이 가치 외교가 얼마나 진짜 한반도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가치 외교라고 떠들지 않고요. 우리가 한국, 일본하고도 관계 맺고 중국, 러시아하고도 관계 잘 맺으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신같이 왜 중간에서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한국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관계를 잘 좋게 맺어야 되는데 병신 한국이 지금 미국의 거의 뭡니까? 총알화제가 돼가지고 제일 앞에서 전방에서 제일 선봉에서 나서가지고 러시아와 중국과 적대시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최근에 와갖고 러시아와 북한이 딱 붙어버리니까 최근에 중국하고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경향신문 군사 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국방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정부 여당도 아니에요. 정말 한심한 새끼야. 지금 의료대란 문제 있어가지고 복지위 지금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러 동맹 관련해가지고 국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안 들어와. 상임위 들어와갖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정부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정부를 운영할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안 된 새끼들이라니까요. 이런 양아치들이 어딨어? 오히려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야당한테 지금 이런 시국에 어떻게 협조 안 하냐라고 설득해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를 지금 민주당이 먼저 개문발차하고 있고 여당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 이게 뭐야? 정신 나간 새끼들. 러시아와 북한의 새 조약에는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자신들가 불과 7년 전 참여해 만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허물자고 했고,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러시아가 함께 만든 거예요. 예전에 7년 전에 북한 핵무장을 정당한 방어 권리라고 두둔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원칙을 폐기한 셈이 됐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방 기술 협력을 더 진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무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위협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향후 북러가 연합군사훈련을 할지 연합군을 만들지 그 협력틀에 중국 등 제3국이 참여할지는 유동적이다. 미국, 한국 등이 하기에 따라 최악을 막을 수는 있다. 최악은 뭡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극단으로 중국을 밀어가지고 중국은 지금 북러 관계에 별로 끼고 싶지 않아 하는 지금 이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계속 그쪽으로 밀어가지고 중국까지 북러 관계에 들어가서 진짜로 북중러가 똘똘 뭉쳐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경 대응. 지금 뭐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한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대응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일 수는 있어도 한국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의문이 아니고 한국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 아니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
지금 정부가 최우선할 일은 남북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북러 밀착에는 한미일 협력 강화가 빌미를 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미일 일변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강 외교의 복잡한 변수를 종합 고려하는 현실주의적 정책을 짜야 한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다 이래왔어요. 사실 다 이래왔어.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명박이나 아니면은 박근혜도 북한하고는 적대시했지만 중국, 러시아와 적대시한 나라 정권이 어딨어요. 그렇게 안 했어. 보수 정권도. 근데 이 멍청한 윤석열 정부만 들어와가지고 가치 동맹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국가끼리 합칠 거야. 너희 빨갱이들끼리 너희끼리 뭉쳐.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미친 새끼들. 아유. 한국일보. 충격의 북러 협정. 대러시아 외교 실패 아닌가. 외교 실패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략전쟁 예행 연습이라고 줄곧 비난해 왔던 점에 비춰 이는 한미훈련에 대응해 북러연합훈련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전투기와 전폭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드는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도 이제 군사훈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우리 계속 한미훈련 하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을 했는데. 북러 협정이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임에도 우리 정부는 당일까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했다. 황당하죠.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지렛대를 갖지 못한 채 외교적 실패를 맛봤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북러 조약 같은 경우는 한국의 외교 실패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뭐 기본적으로는 북러 조약을 비판을 해요. 제조약 4조는 61년 체결된 북소 조약의 1조에 유엔 헌장 51조와 또 조선과 러시아 법에 준해라는 대목을 합의했을 뿐 그대로다. 여기에 위협 조성 시 즉시 협장 같은 조항도 추가했다. 그 내용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수준을 넘는 동맹 관계를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 물론 조약 내용만으로는 동맹의 복원이라고 평가하기가 이르다. 김정은은 우리가 러시아와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푸틴은 동맹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질적 격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아직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 북한하고 완전히 이렇게 가깝게 딱 있다는 걸 인정하진 않고 있어. 아직까지도 계속 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야 우크라이나에 무기 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지 빨리. 이런 외교적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런 건 없이 그냥 협박만 하고 협박을. 우리가 막 러시아를 협박을 한다니까 지금요. 군사로. 딴 것도 아니고. 참나.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탄약과 미사일이 필요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첨단 군사 기술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서로 공격받으면 군사 그 개입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은 북한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자기를 위한 거지. 자기를 위해.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가 지금 러시아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가 왔을 때는 여기 우리 본토라는 땅이 있잖아요. 거기 침공에 왔을 때 지금 조약에 따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맺은 거지. 물론 자기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지금 조약은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북러의 위험한 결탁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 지금까지 분석은 다 똑같아. 근데 이 보수 언론 동아일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지금 굉장히 큰 도전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윤석열처럼 막 힘으로 협박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그걸로 대응하는 거냐? 동아일보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적 공동대응 같은 뻔한 맞대응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동아일보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북러가 위험한 선을 넘지 않도록 중충적 외교를 표현한다는 거죠. 중충적 외교. 뭐 아주 간단하게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무슨 군사적인 힘 대결로 강대강 대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무슨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로 강대강 대결을 하려고 그래. 그게 한 번에 통한 적이 있어? 오늘 그 북러 관련해 가지고 가장 황당하고 골 때린 사설은 누구냐면요, 조선일보예요. 아, 또라이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새끼들이죠. 뭐라고 하냐?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할 건데 이거는 러시아가 자초한 일이다. 난 정말 대단해. 야, 이 호연지기. 뭐냐면 지금 정부가 말했잖아요. 러시아 너희 마음에 안 들어?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제공할 거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심지어 동아일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한테 잘하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러시아한테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는 너 때문이야? 조심해, 그러고 있어. 근데 이런 얘기 하려면요, 이거는 우리가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강할 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할 때. 근데 우리가 러시아보다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강합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한번 볼까요?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개입을 골자로 하는 신조약을 북한과 체결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까지 예고한 이상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야, 조선일보는 대응에 나서라는 거예요. 야, 쟤들이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가오가 있지? 뭐 그런 뜻이지. 북은 전략무기 5대 가업 이행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 ICBM, 정찰 위성 등의 기술 이전도 희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거 조선일보도 북러 관계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군사적 위기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핵잠수함, ICBM, 정찰 위성, 북한이 러시아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북러 군사협력이 현실화하면 한국민의 안보를 위한 위협이다. 우리의 선의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한러관계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해결책으로 조선일보가 말하는 거 황당해요. 무기 지원은 방공 시스템 같은 방어용으로 시작해 북러의 위험한 거래가 계속될 경우 살상용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지금? 이 또라이 새끼들. 지금 북러 관계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한테 군사교전 받으면은 핵잠수함 가질 수 있는 거고, ICBM 진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거고, 정찰에서 갖출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뭐 하자는 거야? 우크라이나한테 무기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공 시스템 하다가 나중에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들면 말 안 들으면은 살상용으로 강도를 높이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기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제공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통해갖고 우회했거든요? 폴란드 통해서 우회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는
러시아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뭐랍니까? 직접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제공해다 해도 러시아는 할 말이 없을 거래. 이거는 러시아가 자초한 거래. 한국은 북한의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무기들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다. 러시아는 그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또라이 새끼들입니까? 어? 야, 러시아, 한국은 무기 잘 만들어. 너희들 긴장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보수가 많아요? 보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 안전, 그걸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지금 막 러시아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전쟁하려고 전쟁. 이게 말이 돼? 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게 보통 위험한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위험한 정부가 아니야.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 있는 게 많이 있지요. 개인 문제, 부인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정말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사실은 이런 조건인 거고. 그런데 이런 국내 문제 말고요. 사실은 외교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윤석열 저 새끼는 안 되겠네?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안보를 엄청나게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크는 윤석열이라니까요. 아니, 원만했던 모든 국제관계를요 다 파괴하고 있잖아. 문재인 정부 때 북한하고 뒤로 가면서 사실은 하노이 때 이후로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막 미사일 실험하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적대시하지 않았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러시아하고는요 지금 보다시피 완전히 그냥 극과 극으로 가버렸잖아 지금. 이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 무슨 이익이 돼? 무슨 이익이 돼? 황당한 정권이야, 황당한 정권이야 진짜. 이게 진짜 빨리 끌어내려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정권이 불안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국제관계를 아주 위협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내부를 결속시키고 단속하려고 하는 짓거리가 아닌가 매우 염려가 돼요. 황당한 겁니다. 황당해 진짜.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가 이 북러 조약에 맞서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러시아를 협박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